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낭만닥터 요새 드라마가 아주 재밌죠. 드라마가 아주 재밌어서 제가 한석규님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모양의 이제 사주가 한석규님의 사주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는 과학이죠, 과학. 이게 과학이지 어떤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신사를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한석규님의 사주는 보니까 이제 병화죠. 병화가 술월에 났어요. 술월에 난 병화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가 딱 보면 이게 시간은 모르니까 그냥 하나의 이제 상이라고 그럴까요? 얼핏 모양을 보면 이 사주가요. 이제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산이 있죠, 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주는 상을 잘 봐야죠. 상을 잘 봐야 된다. 그림을 적으면서 뭔가가 형상이 떠올라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서산이 있으면, 그죠? 서산이 있으면 태양이 서산에 기우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소나무가 외롭게 두 그루가 서 있는 거죠. 갑이니까요. 이 사주를 딱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일한 게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이런 사주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이 일단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아의식.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천간에 무토가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존심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아의식, 자존감 같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 나는 누구일까? Who am I? 이런 거 있죠, 이제.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뭔가 고독함이 항상 배어있어, 이 사주 보면. 고독함. 왜 그러냐면 수월이란 말이에요. 수월에는 생명체 을이 없습니다. 이제 다 수학을 했죠. 수학을 해서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 태양이 고독에 잠긴다, 뭐 쓰임이 다했다, 뭐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병화는 술에서 묘고에 들어갑니다. 묘고. 뭐 어떤 표현도 좋은데 그 작용령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술에는 화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계. 소위 말하는 화계 살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그 드라마 보면 뭐 낭만닥터 김사부 그 배역하고 매치가 되게 잘 됩니다. 저는 참 뭐랄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연기긴 하지만 되게 이 한석규님의 그런 개성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냥 그 드라마 자체가 보면 이게 한석규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팔자에서 그러니까 그런 배역을 맡아도 그런 배역을 맡아야 운에서 빛을 발합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가 아닌 참 그런 것도 보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이분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흥행이 저조한 그 영화가 뭐냐면 이중간첩인가? 이중간첩. 그 다음에 뭐 미스터 주부 퀴즈왕, 그리고 뭐 구타 유발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운도 이게 2000년대 작품들이니까 뭔가 안 맞는 운의 영향도 있지만 드라마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석규님은 약간 반항적인 드라마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서울의 달이죠. 왜 반항적인 게 드라마를 해야 될까요? 수가 없잖아요. 사주에 수가 없어요. 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항적인 드라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흥행이 되는 거예요. 팔자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제 지론인데 그러면 개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보면은 물론 진중개수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초년에는 그래도 이분 고생하셨어요. 보면 그죠? 20대까지는 해수 자수 들어올 때는요. 이거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방황도 좀 했겠죠. 사주에 숙이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사교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부침성이라고 하잖아요. 부침성. 이게 원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침성이 없으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줍음을 타요. 그리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거죠. 사주 수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요.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높은 산에 이 갑이 누구냐면 이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죠. 생명체가 이게 사람으로 치면 2명,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술월이고 이 술토 옆에도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기복 같은 게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또 팍 꺾이고 팍 올라갔다가 꺾이는 이런 배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주에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수기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허하다는 표현이 허하다. 뭔가 공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 마음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술은 서방 정토이기 때문에요. 이게 화계를 의미합니다. 화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유적지만 있어요. 유적지. 히스토리컬, 마니먼트 이렇게 역사적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유적이나 역사에도 관심이 보통 많아요. 안 그러면 되게 사색적이고요. 사색적이고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고독을 즐긴다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월이기 때문에. 병화가 수로를 비추는 형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한 영혼이죠. 이런 사주들. 자유분방합니다. 진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일반적인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지배받고 누군가가 자꾸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할 거예요. 간섭받는 것도 싫고 지배받는 것도 싫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도 싫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영웅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한석규님은 사주가 좀 뭐랄까요. 다양한 이 마음이 보면 이 마음 심자잖아요. 이 마음에 공의 마음도 있는 거고요. 왜 공의 마음이냐면 술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 속에는 한편으로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공에 반대되는 말 3개 이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이분은 어쩔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가 어쩔 때는 혼자 뚝 떨어져서 술토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잡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사주에서 뭐랄까요?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그런 게 사주 공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뭐 식상이 뭐 많아서 뭐 그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식상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다. 그런 식의 통변은 너무 1차원적인 통변이고요. 근본적인 통변은 이분의 심리 상태를 읽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갑이라고 하는 게 역마죠, 역마. 역마의 성향. 역마의 성향. 요게 이제 겁살의 의미도 있어요. 병화가. 겁살. 겁살이라는 것은 겁살은 뭐냐면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달라요. 평범을 거부하는 거예요. 평범함을.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 병화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월의 병화가 갑갑을 보게 되면 되게 철학적이고 순수함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함. 거기에 갑병의 어떤 특징, 갑자기 에너지를 확 쓰는 느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 사주인데, 이런 연예계 쪽으로 이제 이분은 풀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히는 풀 수는 없으나, 되게 아마 배우자분도 되게 잘해줄 겁니다. 이런 분을 보게 되면, 약간 화계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사주가. 화계의 의미. 화계라는 것은 화려한 그런 거죠. 이렇게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고독감. 이런 겁니다.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11월 3일이. 딱 이미지가 매치가 되니까요. 이상으로 한석규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